이렇게 서문이, 전 서문, 난낭비 서문의 전문입니다, 이게. 전문이에요. 자. 우선, 겉만 설명을 해드리고, 세부적인 이야기는, 쭉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는데, 현묘하다는 말은 뭐예요? 그 뜻이 깊고 해서 어째요? 일반적으로는 알기가 어렵다. 그러죠? 거물현자에다가 묘할 묘자를 씁니다. 현묘하다. 일반 사람으로는 애지간치 해가지고는 잘 모른다. 깊고도 깊고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묘한 그런 이치를 담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현묘하다 그러죠? 그런 것들을. 자, 그런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풍류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까 중국에 있는 시기라든가 한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벌써 여기서 격을 달려요, 안 달려요? 100% 달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 요것을 이제 교라고 본 거예요. 이 가르침을 세운 것은 어디에 자세히 나와 있다? 선사에 자세히 나와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포함, 진실로, 실로 이 삼교. 그러면서 여기서 삼교라는 것은 이 뒤에를 보나 안 보나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불선을 이야기한다고 말이죠. 유교, 불교, 도교. 유불선 삼교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딱 최충원 선생이 요건 어디 가서 누가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비문에 나와 있어요. 그 비문이 지금도 이제 잘 보존이 되어 있죠. 비문에. 그러고 나서 바로 첩화군생. 이런 것들이 제가 지난주에 우리나라 그 기본법에 들어있던 홍익인간 이야기 하면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데 그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인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삼라만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 다를 지칭한다고도 봤죠. 그게 바로 재와 이세라는 말하고 연결되면서 그런 의미가 들어가요.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군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군자, 우리가 생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군생은 뭡니까? 우주 만물 가운데 살아있는 모든 것들.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도 식물도 생명이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은 다 군생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죠? 이 생자가 날생자니까 살아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접해서 서로 관계를 맺어가지고 조화스러움을 형성한다고 말이죠. 그러면 접하군생이라는 말이 어째요? 인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모든 자연과 동시에 조화롭게 어울려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설명을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이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접화군생이다 말이에요. 그러니 섣불리 어떤 하나를 갖다가 꽃가지 하나 하찮은 것을 하나 동물 하나 발로 차서 죽여서 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깨져 놓으니까 지금 어째요? 눈만 뜨면은 어린애들을 학대하고 못 살게 굴고. 자, 접화군생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생, 우주세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서로 교감을 형성으로 접해가지고 조화스러움을 나타내야 된다. 조화스럽지 않으면 된다. 변화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도 이렇게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뭘 이야기하냐면 유교사상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자, 유교사상의 핵심. 자, 공자를 계조로 했던 유교사상의 핵심이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도가사상, 노자장자 도가사상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이 각 핵심 하나만 설명해도 적게 설명해도 1시간 이상씩 걸려요. 자, 도가사상, 노자장자를 중심으로 했던 도가사상. 여기서까지는 불교사상입니다. 이럴 내용이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유교와 도가와 불교 사상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최충원 선생이 설명을 해 놓으신 거예요. 자,
아까 접화근생. 그래서 입주효어가. 가정에 대해서는 들어와서는, 집에 들어와서는, 가정에 와서는, 가정 내에서는 효를 행하고, 밖으로 나가서는 충어국. 나라에 대해 충성을 한다. 효와 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효와 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노사구의 지지. 이 지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뜻, 가르침이다 그 말입니다. 가르침이다. 노사구는 공자를 이야기해요. 자, 노사구라고 하는 것은 자 공자. 왜 노사구를 공자를 노사구라고 하느냐? 공자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노나라. 그러죠. 노나라죠. 노나라. 태산요 아래쪽에 조그마한 곡부. 그 노나라에 있으면서 공자께서는 본인이 오서야 천약호 다능 비사라고 했듯이 나는 굉장히 천하고 힘들게 성장을 했다. 그래서 안 해본 일이 있다. 그렇게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나는 비교적 많이 안 편이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안 해본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마천어 사기 공자세가에 보면은 야합이생이라는 말이 나와요. 공자의 출생에 대해서. 그것은 어째요? 그냥 정상적이지 않는 결혼 속에서 자기는 태어났다. 그 야합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다시 말해서 공자께서는 그렇게 힘들게 성장을 했는데, 더더군다나 공자는 우으로 이복 누나가 9분이 있었고, 또 바로 위로 절름발이인 신체가 부자연 형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어째요? 어렸을 때부터서 살림을 책임지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그렇게 돼서 되죠. 그 노나라에서 공자는 젊었을 때 아주 미관 말직 직책을 이렇게 하는데, 이미 30세 전후에 중국 천하에 상당히 이렇게 학문적으로 높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알려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큰 벼슬을 이렇게 못 오고, 뭡니까? 30세 전후로 해서, 15의 지구와이고 30이 1입이고 40이 부록이고 50이 지천명 60이 이순이요. 그러면서 자기의 성장에서 내가 완전히 하나의 인격체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나이가 30세였다 라고 스스로 밝힌 것이 있어요. 인류 역사에 최단문으로 자서전을 쓴 사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53세에서 4세쯤 돼가지고 갑자기 고위직을 맡아요. 사구라는 벼슬을 맡습니다. 여기다가 대자를 붙여서 대사구 그래요. 큰 대자. 이 대사구는 어떤 벼슬이냐? 지금 같으면 법무부 장관입니다. 우리나라의 왕조시대 때 같으면 형조판서. 엄청 고위직이죠? 뺨 싼말해서 그러지. 지금 보면은. 그래서 노나라의 사구를 지낸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다 말이에요. 형조판서를. 그래서 노사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많이 흔하지는 않지만은 대사구 벼슬을 53세에 하시고 1년 반 정도 했는데 하도 주변에서 찍고 까불었다니까 아이고 못해 먹겠다고 벼슬을 내려놓고 제자들하고 중국 천하를 떠돌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4년간에 걸쳐서. 그게 바로 유명한 공자의 14년간 주유천하입니다. 주유천하예요. 그리고 68세 때 고향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4년 정도 집중적으로 집필을 시작을 합니다. 간단하게 지금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것들이 공자의 어떤 일생적이에요. 자, 난낭비 서문은 이제 그렇고, 그러면은 자 보세요. 공자라는 사람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충이다, 효를 이야기하지만은 유교 사상뿐만 아니라 어쩌면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효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동양 고전하면 사서삼경만 얼른 떠오르죠. 그건 중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일반화 안 된 이야기예요. 중시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시경, 서경, 역경, 논어명자, 중용, 대학
그게 이제 송나라 주자 이후에 확정이 되어 있는 과목을 우리 조선시대 때는 신주같이 이렇게 떠받들여서 그러지, 실질적으로는 중국에서는 오경,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육경, 그러면은 예기 안에 들어있는 악경을 뽑아내가지고 육경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나라 이후로는 중국에서는 13개의 경전을 이야기해요. 13경. 13경. 아까 5경, 6경을 다 포함해서, 이제 춘추 공양전이니, 춘추 고양전이니, 이제 이안이 뭐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13경. 그 중에서 효경이 있습니다. 자. 효경. 효에 대한 경전이에요. 효에 대한 경전. 일반적으로는 공자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증자라는 사람이 지었다라고 하나, 후대에 와서 가필이 되어가지고 완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자, 효경의 거의 첫들머리에 효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와요. 자, 효라고 하는 것은 덕지본야다. 인간이 지내야 할 모든 덕의 뭐예요? 근본이다 그 말이에요. 명쾌하게 규명을 내렸어요. 효라고 하는 것은 덕지본야다. 모든 인간이 지내야 할 덕성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것이면서 교지 소유성야다. 자, 모든 가르침은 여기에서부터서 말미암아 생긴다. 이제 모든 가르침은 어디서부터 생긴다고요? 효에서 생긴다. 이렇게 딱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귀가 따박도록 어렸을 때 드러났던 신체 발부는 수지 분여요 불과함 해상이면은 소지시야라. 입신 양명하고 입신 행도하고 양명 후세하고 이연 부모면 효지 종야라.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 다음에 나와요. 스토리가 그러던데 효경이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효를 이렇게 간단하게 명쾌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구로 규정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를 떠나서 가만히 생각해도 효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가장 밑바탕이자 최고까지죠. 일반 다른 동물들도 효를 합니까? 그럽니까? 모르죠, 그것은.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지 않는다. 그것은 동물들은 그런 수준이 안 되니까, 지능적인 문제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안 되니까, 효라는 것이 없다. 그냥 본능으로 따를 뿐이고. 근데 인간보다도 더 나은 동물들이 많기는 하죠, 또. 그런데 효라는 개념. 그런데 재밌게도 이 효라는 개념은 말이에요. 서양에는 근본적으로 애초에 잘 없어요. 그리고 효를 경전 삼아서 하는 것도 중국이다 한국이다를 떠나서 동양이 서양이 효를 경전으로 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효를 자식이 해야 할 도리라고 그냥 길게 번역을 했습니다. 파이라이얼 파이어틴가 뭐 그런 식으로 자식의 도리다.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는 어째요? 효! 상형문자로 뭐라고 그래요? 늙은 부모를 자식이 업고 있는 형상이라고 그러죠. 잠깐 인간이 지내야 할 모든 특성의 근본이 바로 효인 것이고 모든 가르침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효, 소지, 생야, 소유생야, 효로부터서 나온다. 100%는 아니겠지만은 효를 하지 않는 사람 치고 싸가지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기본이 인간은 효인 거예요. 효.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가정 내에서부터서 이루어져야지 확대가 되어가지고 어떤다? 충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확대가 되어가지고 충을 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세대니까 충이라는 것이 이제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확대를 해서 생각을 합니다. 자, 충이라고 하는 것. 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말이에요. 나라에 충성을 한다. 옛날에는 왕조시대 때는 임금한테 충성을 한다 할 때 충이라고 하죠.
그런데 본래의 개념은 그 훨씬 더 근본적입니다. 이 충자가 뭐로 플러스가 됐어요? 그렇죠. 가운데 중자고 마음 심자예요. 동양 고전 속에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뜻, 또 굉장히 높은. 그래서 어디에 쓰면은 그 중용이라는 책이 있죠. 그 중자가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물론 가운데 가면은 성이라는 그 내용도 나오고 이제 그러지만은 어떻든 간에 중간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고 어째요? 변치 않고 항상 중심을 잡고 있는 마음. 그게 중인 거예요. 그래서 주자 선생 같은 경우는 충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충이라고 하는 것은 진, 기시심, 위지충이라고 그랬어요. 충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할 진 그래요. 내 마음을 다하는 것이 충이다. 사람과 사람 관계, 모든 인간관계. 특히 이제 이것이 확대가 돼가지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나라에 대해서 내 온 마음을 다 바치는 것이 무엇이다? 충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적게는 적은 것은 아니지만은 어떻든 형식상으로 봤을 때 적게는 효가 확대가 돼가지고 그래서 중국이나 우리 한국에서는 충으로 확대가 되어서 나갔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규모가 가정이 큽니까? 나라가 큽니까? 그렇죠. 그런데 근본 뜻은 무엇이다? 기지심, 내 마음이다 그 말이죠.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다해야 하는 거. 논에 보면은 그래서 위인무의 불충호. 내가 날마다 다른 사람들하고 일을 해나가고 있을 때 내가 정성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하지 않았는가. 그걸 갖다가 매일 반성을 한다. 그런 대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지심, 위충, 진, 정성을 다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그걸 어디까지 확대를 해요? 나라에게까지 확대를 한다. 이게 충이다 그 말이죠. 지금이니까 우리가 나라를 그러지만은 고대에는 왕조시대 때는 임금이죠. 임금이 곧 나라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임금에 충성을 한다라는 것은 곧 누구에 충성을 한다? 나라에 충성을 한다. 그러니까 임금은 싫어도 나라에 환란이 생기면은 어째요? 목숨을 내놓고 일어나죠. 그걸 우리는 뭔 병이라고 그래요? 네? 의병 그러죠. 의병. 임금하고는 상관없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일어나는 의로운 병사들이다. 우리나라는 그것 때문에 어째요? 엄청난 외세의 침입을 받았어도 끝끝내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잘 버텨내고 있다. 그래서 임금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뭐하고 같느냐? 바로 나라하고 같은 개념이다.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순자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 순자 아시죠? 순자. 사실은 순자가 육아 사상에서는 맹자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훌륭합니다. 맹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약 한 70년 정도 있다가 태어나신 분이에요. 동시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100년 안 되기 때문에 동시대나 다름이 없죠. 맹자는 대개 BC 372년이라고 하고 순자는 보통 BC 300년에 태어나서 230년경에 돌아가셨다. 바로 중국의 법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순자입니다. 애의 사상, 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애절, 애가 무엇인가? 명확하게 규정을 내린 사람이 바로 순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국 송나라 때까지도 순자가 훨씬 더 학맥을 형성하면서 잘 형성이 됐지 맹자는 별로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송나라 성리학이 완성이 되면서부터서 맹자가 뜨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든 갑자기 왜 순자를 이야기를 하냐? 순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충에 대해서 아주 절묘한 해석을 내렸어요. 뭐라고 해석을 내느냐? 순자는
영명이 2군. 자, 영명이 2군. 자, 금방 말씀드린 위지충. 여기 명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내리는 명이에요. 임금의 명을 어째도 그렇죠. 거역하더라도 이 군 이득이 된단 말이죠. 누구한테 이득이 돼야 돼? 임금한테. 다시 말해서 나라에 이득이 되면은 그것은 어째요? 충이다 그 말이에요. 봉건 시대 때, 왕조 시대 때 임금의 명을 거역하면 그거 살아납니까? 못 살아납니까? 바로 거식이죠. 이때 거식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 다른 때 거식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에 임금에게 이득이 이로움이 되고 백성들한테 이로움이 되면은 임금의 명을 목숨을 내놓고 거역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이다. 이 이상 더 극단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중국보다는 우리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나 특히 우리 조선시대 때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려 말 때 우탁이라는 분하고 임진왜란 바로 직전에 조헌 선생, 중봉 조헌 선생, 또 가깝게는 그 한말 때 면함 최익현 선생 같은 분들 아주 대표적으로 임금 앞에 가서 상소를 할 때 어떻게 했다 그래요? 내 상소를 받아주시지 않으면은 나를 이 도끼로 치십시오. 하고 도끼를 들고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상소를 올립니다. 그걸 보고 지부상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끼를 지니고 들어가서 그렇게 고언, 충언을 이렇게 하는 거. 인류 역사에 그런 거 찾아보고 도끼를 들고 들어간다니까, 도끼를. 지부 복궐지 상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줄여서 지부상소. 도끼를, 부자가 도끼 부자예요. 도끼를 들고 들어가서 상소를 올린다. 그런 정도가 돼야 우리가 충이라고 한다고 말이죠. 우리 짜시르게 앉아서 하는 것이야. 그런데 또 이 뒤에 재밌는 글귀가 또 재밌다기보다도 그런 글귀가 있어요. 종명이 불이군 위지 첨,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임금의 명을 따르는데, 종명, 따를 종자를 써요. 종명, 임금의 명을 따르는데 임금한테 불리, 이익이 되지 못한다. 나라의 보탬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아첨할 첨자를 써서 첨 그래요. 아첨할 첨자에서 첨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기는 영명이 병군 위지난 그랬어요. 임금의 명을 거역을 하고 임금도 죽도록 병들도록 놔두는 것은 난리를 일으킨 놈이다. 제가 보태서 해석한 것 아닙니다. 자, 이렇게 효와 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을 형성해 나가는 가장 처음, 아니면 예수님 말씀대로면 알파와 오메가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몰라도 기독교 사상에 그거 있죠. 그렇죠. 효라는 사상이 그렇게. 그래서 동양 사람, 서양 사람들도, 서양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제일 부러운 것 중에 바로 효 사상이 그 밑바탕을 이렇게 갖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요즘에는 퇴색이 많이 되었지만은. 그래서 효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백행지본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인간, 그 이야기는 귀가 따갑도록 백행지본. 효라고 하는 것은 효자야. 백행지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니까 아시잖아요. 근본. 10,000가지 행동. 여기서 100가지 행동이니까 딱 100가지가 아니라 10,000가지란 말이죠. 100만 가지. 100,000가지라 해도 좋고, 무수가지라 해도 좋고. 모든 인간의 행위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 효다. 효다. 여러분들 지금 다 부모 되셔가지고 손자들 이렇게 다 계시는데 사실 제일 기쁜 것이 뭐예요? 자식이 출생한 것보다도 자식이 효도오는 것입니다. 그러죠? 효도 많고, 뭡니까, 요즘으로 옛날 이야기들은 벼슬반 높아가지고 싸가지 없는 놈들 얼마나 많아요. 기분 좋아요? 남한테 난 내놓기는 좋지만 집에 돌아와서 피눈물 쏟습니다. 내가 이놈을 이루려고 내가 놈 팔고 집 팔아서 가르쳤는가. 참, 그렇죠.
남 앞에 가서 자랑은 할지언정 집에 돌아가서는 피눈물을 쏟는다니까. 차라리 효도도 않고 그냥 무지랭이로 사는 것은 내가 못 가르쳤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지만은 잘 가르쳐가지고. 근데 물론 많이 배우면은 잘할 확률은 더 많아요. 솔직히.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시골에서 보면은요, 다 그렇게 어렵게 제 또래만 해도 어렵게 이렇게. 예. 그래도 그런 친구들이 다 거시기해요. 어렸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서울로 다, 제 고향에도 10몇 명 친구들 되는데 다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그 고생을 해서, 근데 요즘에는 왜 이게, 뭐 재산, 뭐 대학까지 퍽 가르쳐 놓으니까 재산 쪽에서 안 준다고 뭐하고, 이게 근본이 다 안 됐기 때문에, 근본이. 여기서 더 이야기하면은 앞으로 많이 이야기할 것 하다 못하니까, 그냥 들어갔습니다. 자, 그게 어떻든 많은 사상들이 있지만은 가장 쉽고 인간다운 핵심 포인트를 나타내는 게 효와충이다. 그걸 공자가 가르쳤던 종지다 그 말이에요. 근본 뜻이다.